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월 6일 금요일 상승한 종목들 중에서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 41개를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1월 주가 양봉으로 끝났고요. 그 덕분에 1월 월봉도 양봉으로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이제 1월이나 상반기에 또 어떤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도 있는 모습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연초에 양봉을 보이고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이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올해의 주도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종목을 폭넓게 선택을 했습니다. 의료, AI 로봇, 반도체, 드론, 자동차, 인프라, 금융 그 외로 나눴고요. 종목 설명 간단하게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의료 바이오 섹터의 카이노스 매드인데요. 중국에서 에이즈 치료제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상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거래대금은 370억 나왔고요. 중국의 시장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내용이고 동남아나 아프리카 쪽까지도 진출하겠다는 내용이어서 내용이 기술력이 있고 괜찮은 내용이라서 향후 바닥권에서 이제 첫 상한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후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보락이라는 종목이 식품, 첨가제, 원료, 의약품 등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크게 올랐다가 조정을 보였다가 이제 상승하면서 25% 정도 상승을 했네요. 거래대금도 무려 960억 정도 나왔고 시가총액은 1200억입니다. 실적도 어느 정도 있고요. LG화학이 미국의 그 바이오 회사를 인수했다는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LG가에 속하는 보락이 또 그에 대한 반사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작년에도 꾸준히 소개해드렸던 RP바이오라는 종목, 연질 캡슐을 만드는 종목인데 상승하다 그 이후에 크게 하락하다가 한 방에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거래대금도 기존보다 훨씬 많은 720억이 거래가 되었네요. 시가총액 1220억이고 당기순이익이 100억 그리고 갈수록 150억, 170억 늘어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상승 추세에 확인돼서 다음 주부터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자리들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유전자 분석을 하는 엔젠바이오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모여있고 거래대금도 빵빵 나오고 시가총액은 1260억이고 요즘 유전자 분석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죠. 어제는 테라젠 이텍스가 올랐고 오늘은 또 엔젠바이오가 올랐는데 추세가 아주 예쁘게 형성되어 있고 주봉상 추세도 바닥권에서 힘차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초음파 의료기기를 만들기도 하고 인공호흡기 관련된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PJ전자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아주 교차로 그냥 패턴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있네요. 시가총액은 1253억인데 다행히 이 종목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아주 잡주는 아니고요. 21년도에 당기순이익 80억, 22년도에도 그 정도는 나오는 종목이고 시가총액 1200억 되니까 밸류에이션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종목이고요. 거래대금이 무려 930억 나오면서 17% 가까이 올랐는데요. 변동폭이 잦아드는 음봉 또는 음봉 다음날 양이 뜨는 날에 공략을 하면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쪽 관련된 종목이 있고요. 메타버스, 가상현실 관련된 나무 기술이 최근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또 CES가 기술 박람회가 열림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더 부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대금 무려 730억 나왔고요. 13%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860억이고 작년도에 2분기, 3분기는 또 흑자로 전환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가상현실 관련 종목들은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조금 이 흥분이 가라앉았을 때 거래를 해보면 좋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맥스라는 종목이 전혀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상한가를 갔네요.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몇 시에 갔나요? 10시 반 정도에 상한가를 들어가서 상한가를 잠궜는데 거래대금은 그러다 보니까 한 110억 정도 나왔네요. 시가총액이 614억이고 유통비율도 50%, 한 300억 정도 유통이 되는 종목이네요. 삼성전자의 그 3월 인터넷 관련된 뭐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한가를 갔죠. CES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시연했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관련주로 코맥스가 상한가를 진입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AI, 제가 계속 강조를 했었죠. AI, 마인즈랩, 솔트룩스, 코난 테크놀로지, 셀바스 AI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조금 강한 음봉이 나왔다가 오늘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했습니다. 다만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얘가 이제 대장주긴 한데 너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어서 또 24%나 상승을 했죠. 너무 과하게 상승을 해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요. 마인즈랩, 코난 테크놀로지. 코난 테크놀로지는 실적도 상대적으로 좀 우량한 종목이고 시가총액은 1,570억. 셀바스 AI도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한 자리고 또 흑자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루닛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셉니다. 한 3,990억, 한 4천억 가까이 되는데 영상 AI 진단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영상 진단을 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조금 더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지만 시총이 조금 세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고요. 다음은 이제 자동화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이 쭉 하락 추세에 있다가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거래대금 180억을 뽑았네요. 주봉상으로 봐도 하락 추세를 되돌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추세를 되돌리진 못했고 다음 주 흐름에서 이 회복하는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런 공장 자동화, 뭐 자동화 솔루션, 협동 로봇 이런 쪽은 올해 내내 굉장히 강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보도 흐름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거래대금을 빵빵 2개를 내서 상승 추세로 이제 올라타는 초기 모습이 되겠습니다. 교육용 로봇 관련 종목이죠. 다음은 SPG입니다. SPG는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모터, 감속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4천억이고 작년도에 240억 정도 당기순이익을 거뒀고 전체를 봤을 때 연간으로 보면 올해 300억, 내년 330억 계속 성장하는, 로봇이 성장하면 감속기는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추세로 봤을 때도 추세가 훼손되지 않고 우상향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주봉상으로 봐도 이렇게 수렴해 가지고 다시 20주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출발을 할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또 오늘 제가 또 선택한 종목들은 다 어떤 종목이냐면, 이게 이제 연도를 가르는 선이잖아요. 2023년도에 들어가서 다 우상향해서 연봉상으로 봤을 때 다 양봉을 뽑아내는 종목들을 위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쭉 지켜볼 종목 위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관련 종목인데요. 많이 내렸죠. 시가총액은 1940억이고 올해 작년에도 매출이 더 성장을 하는 모습이었고 올해는 흑자도 어느 정도 나오는 모습이네요. 1940억이고 계속 성장을 하는 모습이 좋아 보이는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인데 레인보우가 너무 이렇게 간 반면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괜찮은 종목인데 아직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반도체 섹터가 대거 올랐습니다.
삼성전자도 흐름이 되게 좋은데, 삼성전자도 6만 원을 복귀하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다시 올라갈 수 있고, 21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6만 원 정도 가게 되면 이제 주봉상의 흐름도 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삼성전자가 우상향 트렌드를 만든다 그러면 증시로도 굉장히 좋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선물 매매로 레버리지를 또 확대하면서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20주선 위에 요 주봉이 빠지고, 요 주봉이 빠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상승 흐름을 보이게 되면, 주봉상의 흐름도 우상향 할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서 추세가 확실해지는 상황이 되면은, 그때는 삼성전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일단 6만 원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사서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완전히 제대로 자리 잡았을 때 매매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제시 리버모어가 말했죠. 그런 것들을 매매에 우리가 충분히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두산 테스나는 실적도 좋고 시가총액 4,700억 정도 되는데 400억 정도 당기순이익, 올해는 500억, 580억 늘어나는 종목이고, 이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도 추세가 가장 좋은 종목이고, 그전에도 되게 강했다가 조정을 받고 21선, 61선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소부장 종목이고요. 심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추세가 약하죠. 그러나 이제 실적이 너무 좋고 시가총액 9,500억인데 22년도에 3,000억, 뭐 3,000억씩 버는 회사가 되겠죠. 그러면 PER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깨져 있지만 추세를 복귀하는 것을 관찰하고 매매에 적용해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주고요. DB하이텍도 21선의 쌍바닥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도 아직 이제 올라서진 못했지만 주봉상 올라서서 주봉상 우상향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도 의미 61선 위에 올라가서 21선이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DB하이텍도 마찬가지로 제가 예전에 주식 선물로 거래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거래를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이 종목도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한 2주 후 정도에는 20주선도 어느 정도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도 연봉을 봐도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죠. 다음은 반도체 장비 관련돼서 PSK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양음양으로 강하게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5,200억, 당기순이익이 900억, 800억, 900억, 한 900억 정도 나오는 알짜 종목입니다. 그리고 21선도 지금 쌍바닥 흐름을 완성을 하는 모습이어서 두산 테스나에 이어서 기술적 흐름이 아주 양호한 종목입니다. 실적도 바탕이 되고 있고요. 아스폴로는 더 강하죠. 더 강하게 21선을 높은 쌍바닥을 만들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당연히 우상향을 하고 있겠죠. 왜냐하면 반도체 특수가스를 운반하는 그런 기술을 국산화함으로 해서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고요. 시가총액이 1,400억대이고 작년에 100억 벌었다면 올해 180억, 220억 계속 성장을 하죠. 특수가스 배관 튜브죠. 국내 최초로 국산화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최초, 그 다음에 국산화, 대체,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죠. 그래서 아스폴로 충분히 공략할 만한 종목이고요. 다음은 이제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 TLB인데요. 시가총액은 1980억인데 350억, 380억, 400억 버니까 실적이 양호하고 21선 쌍바닥.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굉장히 공략할 만한 종목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마이크론도 실적이 좋은 회사인데요. 시가총액은 4,900억 정도 되고 900억, 1,100억, 1,500억 돈을 엄청 벌죠. 반도체 소재 관련해서 지금 21선이 바닥에서 이제 막 이중 바닥, 쌍바닥을 만들 수 있겠네요. 조금 더 관찰하면서 쌍바닥이 완성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심텍처럼 코리아 서킷도 그런 기판 관련 종목인데 3,200억이고요. 시가총액은. 근데 1,000억 벌죠. 1,200억, 1,500억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고, 다만 추세가 아직 전혀 심텍처럼 우상향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진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봉상, 일봉상 상승 흐름을 추세가 형성된 다음에 정확한 타이밍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워닝 머티리얼즈도 타 종목에 비해서 강하네요. 시가총액 3,900억 정도 되는데 워낙 실적이 좋다 보니까 타 종목에 비해서 이제 21선 쌍바닥을 먼저 만드는, 그러니까 이렇게 21선 쌍바닥을 먼저 만들고 추세를 만들었고, 주봉상에서도 상승 흐름이 확인되는 시점에서는 좀 자신 있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런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고요. 인텍 플러스도 이제 뭐 그런 검사 장비 쪽 내용인데요. 시가총액은 1,940억 정도 되고요. 200억, 240억, 300억. 예, 돈을 잘 버는 회사죠. 제어 계측기, 그리고 머신 기질, 영상 데이터를 획득해서 분석 처리하는 외관 검사 장비 및 모듈, 그러니까 외관 검사 장비라고 봐야 되겠죠. 흐름이 21선을 이미 쌍바닥을 만들었고, 주봉상으로만 이제 이런 주봉상의 20주선이 돌아서는 추세까지 확인한다면 그때는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드론 관련 종목이 연일 시끄럽죠. 그 드론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지금 연일 강경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드론 관련 내용이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한컴 위드가 상한가도 갔었고 그 위에 올라가면서 주봉상의 흐름도 이제는 더 올라와서 이제 안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건데요. 다만 이제 드론 관련 종목들이 그다지 실적들이 볼 것들이 없어서, 다만 한컴위드는 작년도에 보니까 영업이익은 별로 안 좋은데 단기순이익은 나름 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단기순이익이 한 100억이 넘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점은 좀 괜찮아 보이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한컴위드는 그렇게 형편없는 회사는 아니다. 드론 관련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 외에 뭐 B2C, B2B 전자상거래를 위한 인프라를 제공해주는,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내용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실적적인 측면이 어느 정도는 바탕이 되는 종목이어서 그런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퍼스텍은 방산 관련 종목으로서 드론, 국방 드론 관련 내용이 또 부각이 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기술적으로 봐도 거래대금은 크게 나오고 조정받을 때는 거래대금이 아예 없고, 그 다음에 다시 횡보하면서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 21선, 61선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정배열이 됐고요. 주봉상으로 봐도 올라서는 모습들이 이제 막 관찰이 되는 종목이어서 퍼스텍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가 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섹터입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나 기아보다 훨씬 흐름이 좋고요. 왜냐면 이런 자동차 관련된 여러 가지 부품들은 완성차보다 마진율도 좋고 또 다양한 거래처에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21선이 이제 쌍바닥을 만들겠네요. 그리고 61선 위에도 올라갔고, 주봉상의 흐름만 상승세로 복귀가 되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요런 것처럼 올라서면서 우상향하는 흐름까지 나와준다 그러면 그런 타이밍이 바로 제가 얘기하는 500만 원으로 월 300벌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노하우죠. 영상을 참고해 보시고요.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계속 많이 내렸습니다. 실적은 꽤 좋은데 시가총액은 6,600억대이고 당기순이익이 연간으로 보면 1,700억, 1,500억, 1,700억. 그렇다 그러면 6천억대는 좀 저렴하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아직은 추세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관찰해 볼 필요가 있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양봉을 만드는 흐름은 올해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LG전자가 저도 LG전자를 거래했다가 또 갑자기 이렇게 음봉을 맞아서 또 손절도 하고 다시 거래도 하고 했는데, LG전자의 중요한 맥점을 보면은 이 89,000원대의 이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추세가 한번 훼손이 되었었는데요. 다시 복귀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90,000원이 꽤 탄탄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21선이 쌍바닥을 보이고 올라서겠죠. 지금 61선도 우상향하고 있고요. 5일선은 이미 쌍바닥을 만들었죠. 그러면 주봉상에서도 아직은 20주선이 약간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번 같이 찍어보면 20주선의 흐름이 여기죠. 여기다 보니까 아직은 20주선의 우상향을 기대하기에는 얘가 빠지고 하나, 둘, 한 2, 3주가 걸리겠죠. 20주선이 우상향 하려면. 아니면 뭐 가파르게 오르든가 해야 되는데, 그런 흐름들이 막 형성이 되고, 그러니까 일봉상의 추세가 형성이 되고 주봉상으로도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확인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가 바로 주식 선물로 진입을 했을 때 꽤 확률이 높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다만 당시에 지수의 흐름도 우상향하는 것들, 그 세 가지가 충족했을 때, 그런 매매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으로 500만 원으로 월 300벌기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차량용 카메라 이런 것들을 공급을 하고 올해는 더 그런 내용들이 늘어나겠죠. 실적은 당연히 좋은 종목이고요. 전 저점인 26만 2천 원을 깨고 내려와서 그 모습이 안 좋았는데 올해 들어서 그 지점을 다시 탈환하면서 이것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26만 원대의 지지선을 두고서 우상향 한다 그러면 당장은 아니겠지만 향후에 상승 추세로 또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 지켜볼 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 인프라 관련해서 히림이 전날 상한가를 갖고 오늘도 4% 정도 오르면서 거래대금이 무려 1,500억 가까이 나왔네요. 두바이에 또 일경을 투자해서 친환경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프로젝트의 내용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고, 네옴시티로 한번 올랐는데 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스타트를 한 걸 보면 또 향후에 또 어떤 그 흐름이 나오는지 관찰하면서 매매에 참고해 볼 만한 종목이 되겠고요. 히림 같은 종목이 다분히 좀 끼가 있는 종목이라 그러면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정말 찐 종목이죠. 이 종목이 중동의 인프라 관련된 플랜트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 회사고요.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실제로 일을 많이 하는 곳은 이런 회사인데 아직 20주선 위로 안착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일봉상으로도 61선 위에는 올라가는 모습 정도를 확인하면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동반한 올라타는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여줍니다. 다월 인베스트먼트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죠. 21선을 훼손 안 하고 종가상으로는 다 21선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금일 5% 정도 올랐고요. 시가총액이 3,340억 정도 되네요. 작년도 21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한 600억 정도 벌었고 300억. 그러나 22년도에는 별로 형편이 없죠. 그러면 3,340억이면 이런 창투사 관련 종목으로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니거든요.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고려했을 때 매각되는 금액은 3천억대가 넘을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한번 보면,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보면 이 종목은 실적이 뭐 비슷하거나 더 좋으면 좋은 종목이죠. 작년도도 좋았으니까.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다월 인베스트먼트는 다분히 그런 M&A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에는 훅 주저앉을 수도 있어서 그런 점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금일도 어제에 이어서 그런 은행 관련주, 금융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죠. 그 중에서 하나금융지주를 대표적으로 갖고 와봤는데 시가총액은 1조 4천억이고 당기순이익이 4조 가까운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PER로 따지면 한 3배가 조금 넘는 종목인데 금융주가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 연초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거는 올해 좀 금융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을 좀 미리 우리가 간파해 볼 필요가 있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오늘은 살짝 내렸네요. 왜냐면 워낙 그 기존 금융주들이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거에 조금 밀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다음은 한전기술입니다. 원전 설계 관련 종목인데 다른 원전 관련 종목들은 오르지 않았는데 한전기술이 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 210억 나왔고요. 두산 에너빌러티 같은 경우도 한 2.3% 정도 상승을 했네요. 두산기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뭘 뜻하냐면 두산기술이 이렇게 강하게 오른 거는 올해 원전 테마가 강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원전 테마가 올해 또 주도 테마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죠. 마찬가지로 이수페타시스도 통신 장비 5G 관련 종목인데 5G 관련 종목이 올해 분명히 부각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관심 섹터에 넣어두어야 하고요. 다음은 KG ETS입니다. 폐기물 관련 종목이고 시가총액이 4천억이고요. 실적을 보면 작년도에는 좀 지배주주 순이익이 한 480억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좀 자세히 전체를 보면 2분기에 좀 뭐 과다 실적이 잡히긴 했지만 1분기, 3분기 실적이 좋고 전년도 21년도에도 실적이 좋고 22년도에는 더 좋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만한 그런 뒷받침이 되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거래대금 500억 가까이 나오면서 9%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가총액은 1850억이고 22년도에 당기순이익이 34억에 76억, 뭐 한 100억 이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잭시믹스라는 레깅스를 또 파는 회사고요. 온라인의 마케팅을 또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는지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올해 상승의 흐름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고요. 실리콘2가
작년 연말에 12월 달에 아주 급하게 상승을 했다가 크게 조정을 보이고 다시 연간 단위로 찍어보면 23년도에도 23년도에도 다시 좀 상승을 하려는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시가총액 1,500억이고 실적이 21년도에 80억을 벌었고 22년도에는 그거보다 더 버는 지금 여기까지가 이제 91억이니까 22년도를 결산하면 더 돈을 벌겠죠. 그럼 실적들이 또 부각이 될 거고, 이 화장품 관련해서 해외 수출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충분히 부각을 받겠죠. 중국이 더 코로나에서 많이 회복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학 편입, 직업 교육 관련한 IB 기명이 17% 상승을 했습니다. 거래대금은 357억 나왔고요. 시가총액이 970억이고 실적으로 봤을 때는 21년도에는 50억을 벌었고 22년도에는 별로 못 벌었고 그러나 이제 시가총액이 좀 가볍고 요 교육 관련 종목 중에서 또 크게 상승을 했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하락하고 이제 살짝 고개를 내밀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볼만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 1월 첫째 주 금요일에 상승한 종목들 또 연간 단위로도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 함께 정리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